자, 좁쌀 여드름들을 없애려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에 오는 거를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는 민동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좁쌀 여드름들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모르시더라고요. 좁쌀 여드름을 그냥 만졌는데 그냥 뭔가 오돌토돌하네? 그냥 이러다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좁쌀 여드름들은 없애려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좁쌀 여드름들이 이제 안쪽에 여드름균들이 팍팍팍 함으로써 이제 바깥쪽으로 염증성 여드름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좁쌀 여드름부터 케어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두두두하네 뭐 그냥 나 두꺼비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두꺼비 피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피부과 가가지고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압출하는 거 너무나도 돈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좁쌀 여드름들이 생긴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피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좁쌀이 생겼어. 그럼 좁쌀이 없어지게 하고 다시는 안 생기게 해야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G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피부 기름이라서 PG입니다. PG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블랙헤드를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짜고 나면은 미끌미끌거리고 기름기, 노란색의 알갱이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PG가 뭉친 건데요. 이 PG가 볼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 하얀색 각질이 막고 있어가지고 화이트 헤드, 그리고 코에 있는 거는 블랙 헤드라고 불립니다. 이 화이트 헤드는 비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여드름이에요. 이 여드름을 빨간색 염증이 되기 전에 없애는 게 우리의 주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그때 없애지 않으면은 여드름이 흉터 생기고요, 그리고 모공, 요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큰 크리에이터가 생기고 울퉁불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피지 조절제 그 피부과 가가지고 처방 가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성님? 이라고 하시는데, 피지 조절제가 말 그대로 피지만 조절을 해준다면 제가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10년 넘게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피지 조절제도 발전은 하고 있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되게 힘들고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고요, 사실 신장의 사구체의 역할이 점점 떨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아파지고 면역도 약해진다고 논문과 연구 결과에 나와 있죠. 문제는 뭐냐, 이 피지 조절제가 여기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간에도 치명적이고요, 얼굴에 피지를 조절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몸 전체, 그리고 코 안쪽 점막, 그리고 눈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치명적인 역할을 일으키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짧게 드시는 거야 당연히 좋지만은 장복을 해서 드신다? 여러분들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3개월 먹는다? 그거는 약이라든지 그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감기에 먼저 걸리게 됐던 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피지 조절제는 이미 한국에서 철수하고 이제 더 개선된 것들이 들어오고 걔네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약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좁쌀 여드름들을 없애려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에 오는 거를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친구가 뭐죠? 맞습니다. 피지, 그리고 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때에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운동하는 분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건강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피부 장벽이 다 깨져서 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땀을 내면서 피지도 같이 열립니다. 흔히 말해서 땀은 이제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공에서 모낭을 통해서 피지가 바깥쪽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달아서 일어나요. 그 말은 무엇이냐, 피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지방층에서부터 이거를 캐내가지고 바깥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마르신 분들은 건성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성이 많다.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또 체온도 높아.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는 땀과 같이 피지도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 운동하고 똑같아. 운동도 이렇게 지나면 몸에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피지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름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 종이는 예전에 뭐 모공을 넓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10년 넘게 이 필드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름 종이가 사상이 되었다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필름 타입, 파란색 필름 타입이 아니고 이 한지같이 생긴 마 타입의 기름 종이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올리브영이나 그런 데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쿠팡에서도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5시간에 한 번씩 피부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간질거리고 기름지고 그럴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를 제하기 위해서 기름 종이나 그리고 손수건을 활용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화장품을 바르거나 그 다음에 노폐물, 그리고 피부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피부에 오랫동안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밖에 없게 생긴 제품입니다.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예요. 내가 외부의 자외선부터 널 지켜주는 거지, 네 피부 좋게 만들려고 나는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친구예요. 마치 세안제가 나는 네 피부의 청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네 피부를 좋게 만들어 주려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친구인 거죠. 한마디로 세안제를 오랫동안 피부에다가 바르고 있으면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선크림도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름진 화장품을 바른다는 게 문제예요. 기름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 청년, 중년까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요.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 2차 성징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이제 피지 분비와 그 다음에 안드로겐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그 다음에 수분 세럼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 때부터는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청년 때부터는 이제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와 같이 이제 몸 안쪽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퇴화가 되고 점점 이렇게 소실이 됩니다. 피지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자기의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지선이신 분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만큼 피부는 점차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부류에서도 꼭 필요한 건 뭐냐? 수분입니다. 수분을 안쪽에다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에 따라 가지고 피부가 반응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수분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크림이라든지 밀폐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랐어요. 근데 밀폐제는 말 그대로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피부에다가 모공이잖아요. 이 모공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쉬는 것도 밀폐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트러블이라든지 좁쌀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수분으로 여러분들의 피부 장벽을 만들어 주셔야지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이 기름기와 피지들로부터 이제 모공이 막히는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는 거는 수분으로 수분 장벽을 채워줌으로써 여러분들의 피지라든지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좁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좁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좁쌀이 흔히 생기는 데가 어디예요? 여성분들은 이마가 많으시고요, 남성분들은 턱 쪽이 많으세요. 사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적색 경보가 뜨거든요. 좁쌀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 사람 이제 좀 있으면 피부가 나빠지겠네? 그럼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막 급한 게 90인데 이분들은 뭐 이러다 없어지겠지? 뭐 항상 이랬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좁쌀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좁쌀이 생길 때부터 여러분들 관리를 하셔야지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피부
피부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주는 만큼 여러분들 다시 돌려준 게 피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줘가지고 얘네들이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는 거,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씩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더 연달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그 댓글이랑 조회수가 좀 안 나오면 저도 사실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피부는 민동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어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킨 SOS 인스타그램 이쪽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두 꿀피부 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랜만에 부탁드릴게요. 거울이들 사랑해요. 안녕.